동화쌤입니다. 논술을 이렇게 쓴 거를 피드백해서 한번 고쳐서 알려줘.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서 이걸 또 다시 쓰면 요 정도 수준에서 쓰거든 내가. 그래서 또 알려주잖아. 그럼 다음 정도 되면 요 정도에서 또 써 얘가. 또 알려주잖아. 그럼 이렇게. 그럼 또 요 정도에서 써. 이해돼요? 어? 이렇게 자기가 쓴 거하고 배운 거하고 사이 정도에서 써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요거를 이 답을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올려서 여기가 합격권이 이 정도 된다. 강정권이. 이걸 다 넘겨야 이때부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때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자, 어떻게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경제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쓰는 사람은 쓰는 입장에서 잘 썼대 자기가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썼대. 근데 쓰는 입장이 앉아서 뭘 들어야 돼요? 채점하는 입장을 들어야죠. 채점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거 하면 이렇게 고쳤으면 점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해줄 거야.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라 채점하는 사람이 이걸 보면 이런 느낌을 가져.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점수 더 줄게 그런 거야. 자, 세상에 쓰이는 모든 단어 중에 쓰이는 방법은 같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느 상황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첫째 문장에 어떤 답이든 첫째 문장에 기르면 안 돼요. 1번 뭐라고요? 1번 뭐라고요? 첫 문장은 짧게 임팩트 있게 쓰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면 세상에 쓰이는 모든 단어 중에서는 이거 없어도 보세요. 본인의 글을 두 번째 본인의 글을 생략 지워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 중에는 이거 안 쓰고 쓰는 방법은 같지만 그치? 그 단어의 활용법과 그치?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 다르다. 이렇게 본인이 쓴 거를 줄일 줄 알아야 돼. 줄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논술은 뭐라고 2번? 본인의 쓰는 글을 지울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논술은 글쓰기 대회가 아니에요. 생각의 흐름을 쓰는 거예요. 생각하기. 이렇게 글쓰기가 아니라 생각하기예요. 생각.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줄 알아야 돼. 논리적으로. 그러려면 생각의 양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동안에 글자가 필요한 건 뭐예요? 방법은 같지만 활용도와 상황에 대한 쓰임새가 다르다. 이렇게 쓰면 더 짧아지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필요한 단어, 핵심 단어를 딱 뽑으면 그 단어의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 단어가 많다는 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쓰는 건 딱 단어로 해줬는데 이걸 막 설명하느라고 막 굉장히 많은 단어를 여기다 다 써도 이 한 단어 쓴 거랑 똑같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팍팍팍팍 전개가 나야 돼요. 오늘은 그 중에도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이것도. 자, 3번. 그냥 친절하게 설명 안 하고 팍팍팍팍 핵심 생각들만 써도 교수 수준에서 이해해요. 그 채점자는 교수예요. 자, 쓰는 방법은 같지만 어떻게 쓰는지, 어떤 상황에 드는지가 다른데 그 중에서 나는 쪼개매 방식의 효과에 대해서 말한다, 알아본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나눔의 방식과 효과를 에 대해서 안 해도 되죠. 에 대해서 안 써도 된다고. 자, 따로 써놔요. 4번. 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한다. 를로 바꾸면 돼. 효과를 알아본다. 알아보고자 한다. 알아본다. 알아본다. 자, 여기서 보면 재심은 가에서는 이걸 찍어서 이거 다시 써놓고 똑같이 가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럼 5자리 버는 거야. 5번. 재심은 가에서는 대신에 가는. 이거 알려주면 이거는 계속 읽어봐야 돼요.
쓰기 전에 계속 늘어지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찍으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요약해서. 자,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과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쵸?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과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 나눔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부드럽게 이거를 다른 문장으로 더 짧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누는 것을 통해 나눔을 통해 여기서 뭐 나눔이잖아요, 그죠? 나눔을 통한 이익과 그죠? 이익을 얻는 것과 이윤을 얻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 동시에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이렇게 6번.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판기라는 제품의 일부를 살펴보면서 자, 그런 거 읽어보세요. 자, 논술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학이 아니고 논술이 아니다. 글쓰기가 아니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저거 설명을 막 부드럽게 해서 뭐 일상에 쓰는 자판기를 알아볼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판기 봐봐 이거야 이게 결론만 얘기하는 거야. 법조문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거 안 써.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입 논술은 문학이 안 써서 요거를 안 써. 특이한 경우 아니면 자 뭐라고? 7번. 글을 예쁘게 쓸 필요가 없어. 결론. 네 생각만 또렷또렷하게 하면 돼. 이게 뭔지 이해했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생각했다. 그러니까 막 수식어 피수식어라는데 이렇게 수식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논술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판기라는 제품의 일부를 자판기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근데 살펴도 보면서 자판기를 보면서 끝이네. 자판기를 보면서 이만큼이 설명한 거야. 네가 부드럽게. 그쵸?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걸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게 실제 채점하는 사람은 쓰는 사람은 이건 잘 썼어 부드럽게 그냥 읽어도 되고 수행평가면 이렇게 내도 되는데 논술을 채점해서 점수를 매겨갖고 득위를 매겨서 얘를 대학을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채점자가 보기에 이렇게 꽉꽉 알차게 생각들이 여러 개가 꼴깍꼴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글자씩을 맨날 보는 거야. 나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분배를 한다는 내용이 담고 있는데 담고 있다. 자, 문장은 뭐라고요? 8번. 문장은 짧을수록 좋아요. 자, 여기서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분배한다는 내용. 분배한다. 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가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어 분배한다 하면 되죠. 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당연히 그 내용이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 내용은 그냥 있는 대로 나는 뭐다. 그럼 나는 어떤 것이다. 어떤 내용이다. 뭐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돼요. 또 다른 도구적 관점에서 나눔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아깝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썼는데 또 다른 도덕적 관점에서 나눔의 방식. 그 도덕 관점이 뭘까? 그럼 뒤에 설명이 있겠죠? 자, 이는 사회가 서로 자연의 능력이나 재능을 의무를 가지고 공유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나간다. 그죠? 자, 서로 자연적 능력이나 재능을 의무를 가지고 공유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 는 도덕 관점을 보여준다. 하면 끝인데. 오는 이는 사회가 서로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자연적 능력과 재능이라는 의무를 가지고 공유하며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 공유했기 때문에 도덕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나눔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여기서도 나눔의 방식 1 한 거죠? 이게 나눔의 방식이죠?
이것도 나눔의 방식이니까 나눔의 방식을 보여주겠다는 이 위에 써있죠. 나눔의 방식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나눔의 방식을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글을 쓴다는 글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핵심으로 해서 가는 뭐야? 나는 이런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그런데 이거 도덕적 관점이라고 했어. 그럼 이건 무슨 관점이야? 도덕적 관점에 대응되게. 경제적 관점? 네. 그럼 다른 무슨 관점이야? 다요? 도덕적 관점처럼 잡으면. 도구적 관점? 뭐? 네, 도구죠. 도구적 관점? 그럼 이건 또 무슨 내용이야? 라는 약간 상하의 관점? 종류나 종류의 관점? 약간 네, 상하 관계. 아니 그렇게 써주면 좋은데 여기다 관점을 쓰고 그 관점의 내용을 쓰고 그 내용에 대한 장단점을 네가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써줬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럼 쓸 게 충분히 있잖아. 자,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점을 썼다 그러면 얘가 이게 가나다라를 이렇게 부분하면서 쓰는구나. 여기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구나. 장단점, 강단점. 얘가 생각도 있네. 이거 장단점을 나눠서 생각하네. 이렇게. 이해됐지? 요거는 쓰게 되면 얘가 똑똑하구나 이런 입장을 받고 요걸 쓰게 되면 얘가 면밀하게 분석을 잘했구나 이런 거 받고 요걸 쓰게 되면 얘가 생각이 있네 얘는 붙여야겠네 이렇게. 자, 일반적인 애들은 요거만 써요. A만. 조금 똑똑한 애들은 B를 써요. 합격하는 애들은 C 요걸 써요. 장단점 장단점 이렇게. 이걸 보고 내가 생각한 거 내 생각 그거에 대한 그걸 읽고 내가 느낀 점. 자, 가나다라를 읽는데 쪼개는 방식에 대해서 썼어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글을 썼는데 가는 이렇고요. 이런 특징인데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장단점 이런 장단점이.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보니까 요 네 개의 기준들을 볼 때는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요 기준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렇게 기준이 중요하고 이 장단점을 보니까 나눔할 때는 어떤 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거를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쭉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쭉 쓰면 끝이네. 그죠? 그럼 요거 한 세 줄 정도. 여기 있죠, 이거. 요거 한 두세 줄 쓰고. 요거 정리해서 처음으로 쓰는 거 있죠, 이거. 한두 줄로 깔끔하게 딱 쓰고. 나머지 요거 다 쓰면 요거마다 한 두 줄씩. 두세 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길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지. 쭉쭉쭉쭉. 이해됐나요? 자, 요거 이렇게. 뭘 하면 좋다고? 9번. 기준을 만들면 좋다고. 이렇게. 무슨? 이걸 했는데, 하나는 했는데 왜 다른 건 안 했을까? 아깝게. 알기가 더 편한데, 읽는 사람이. 세 번째, 여기 있는 단어들은, 자, 봐봐. 요 가운데 여기 설명했어. 여기는 뭐 여럿이 보내고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면서 자,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서비스 공간을 해커나 영향을 줘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수의 다수의 불이익을 갖도록 막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해커들은 도구를 여러 곳으로 보내면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람에게 주의 주는데 서비스 공격을 하는 해커라는 한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공유하면서 다수에게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럼 이건 공유적. 도구의 공유, 정보의 공유. 이거는 공유적 나눔. 이건 공유적 나눔이네요. 그죠? 이건 도덕은 뭐라고요? 도덕적 재능, 능력의 공유, 능력의 나눔. 이거는 정보를 나눔. 이건 뭐라고요? 능력을 나눔. 이건 뭐라고요? 정보를 나눔. 특정 도구를 여러 곳으로 보내고 정보를 나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건 뭐라고요? 재능을 나눔. 이건 뭐라고요? 정보를 나눔. 이거는 뭐라고요? 이익을 나눔. 사회가 어디 있어? 가는 이익을 나눔. 뭐라고요?
이익을 나눈. 이거는 뭐라고요? 재능을 나눔. 이거는 뭐라고요? 정보를 나눔. 또 나는 뭐예요?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가리고 다투었다. 하나의 소를 다수에서 나누어 서로 관계를 파악하는데 상하관계로 분류. 해서 분류하여 나눔. 상하관계로 분류하여 나눔. 됐어요? 그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누냐고. 어떤 식으로. 상하로 나눴을 때 장단점은 뭐냐고. 이걸 생각해서 쓰는 게 논술이라고. 그죠? 상하관계로 나누면 위아래로 관계 파악하기는 쉬운데 이거를 위아래로 아래로 다수를 서로 나눌 때 상하로 나누면 이게 고정되고 딱딱해질 수 있고 그렇지. 파악하기는 쉬워도. 장단점. 표처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자, 어떻게? 가나다라면 쓰기 전에 이렇게 표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나다라. 이건 뭐 나눈다고 그랬어요? 상하로 나눔. 그 다음 뭐, 이거는 뭐, 그 다음에 했네? 재능으로 나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이익으로 나눔? 이건 정보. 이게 이익으로 나눔. 이거는 뭐라고요? 정보. 정보로 나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시 이어서 뜹니다. 녹화되고 있는데. 태세? 뭘로 만들면 좋다고요? 표로. 여자는 내용을 쓰기 전에 이렇게 표로. 그러니까 다 했는데 뭐를 더 썼으면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못 쓰는 걸 떠나서 봐봐. 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라를 쓰긴 썼는데 아주 명확하진 않아. 그죠? 이게 명확하게 된 다음에 요거의 장단점, 요거의 장단점, 요거의 장단점, 요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해주면 그걸 종합해서 여기다 쓸 때 봐봐.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다 있잖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요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요 나눔을 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하되 뭘 보완합시다. 이렇게만 써줬으면 최고거든. 더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이거. 아까 이걸 생각해 봤으면 하나씩. 주의점이나 이런 것들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거를 쓰는데 이거를 글자를 꽉 채웠다. 그렇다고 붙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명확하게 그거를 이제 드리블링을 해서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이해한 걸 쓰잖아. 그러면 합격 수준을 넘어버린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것도 써놨어요. 표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자, 이거 이해했죠? 어떻게? 좀 아쉽긴 하다. 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써야겠다. 라는 생각은 들죠? 자,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늘 쉽게 언어를 접하면서 또는 접한다. 우리가 직접 쓰면서 살아간다. 여러 세대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모두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든 이렇게 쓰는 건 맞는데 문장 자체가 이렇게 길 필요는 없어요. 짧게 쓰세요. 압축해서. 마에서는 마타는 어린이들이 비슷한 색계열을 보고 색의 이름을 통해서 혼동하는 일이 생겨. 라에서는 분리해서 하나를 묶으면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언어도 대상을 나누면 세상을 볼 때 경험이 아닌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 2, 3, 4. 그래서 요점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11번. 논술은 요점 정리 뽑는 거랑 똑같아요. 요점 정리를 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 정리가
공부가 많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보시면 이거 요점 정리를 했더니 언어를 계속 쓰고 한 세상에 사니까 쉽게 배워야 돼. 그래, 쉽게 쓰고 쉽게가 지점이 1번 쉽게. 그런데 여기에 혼동하기도 해. 명확하게 하지만 그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잘 청해진 소리. 문제점이 혼동하기도 하고 고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과 뛰어넘지 못하고 틀 안에서 박혀있다고 생각을 하면 동등할 수 있거든.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이게 틀 안에 있는 거 혼동하는 걸 해결을 해야지 여기는. 그러면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대로 생각 다를 대입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자 여기에 쉽게 얻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얻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거네. 흐름으로 이게 자기가 또렷해서 글을 쓰면 요 문장 제일 첫 문장에 그거가 나오면 이렇게 언어가 쉽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다음에 이거 설명하면 돼. 그거 더 편해. 여기는 뭐라고? 많은 혼란스럽고 라는 분류했을 때 고정되어 온 것이 문제점입니다. 한 다음에 또 설명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첫 줄만 봐도 딱딱딱 느낄 수 있게 하고 설명하면 되게 편해, 자기가. 이해되세요? 12번. 그래서 12번. 핵심 결과를 써버려. 써버린 다음에 더 쓸 게 없으면 네 생각을 추가로 써. 그거에 대한 네 생각을. 책이 안 나와도 돼. 그래야 붙어. 봐봐. 10명, 20명이 아니라 150명이 봐. 5명을 뽑아. 그럼 자기 생각 없는 애들 뽑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생각을 써야 돼. 떨어져도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논술 그러는데 에? 다 쓰고 떨어지지 쓰지도 않고 떨어지면 그 뭔 말이냐고. 에?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내용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 주가식으로 쓴다고 그래. 뭐라고 해? 결론, 이유, 설명, 예시. 이게 기본 한 달락 기본이야. 한 달락 기본은 뭐라고? 결론, 이유, 설명, 예시. 뭐라고 해? 한 달락 기본은? 결론, 이유, 설명. 그거 써놔야지. 한 달락의 기본은 결론, 이유, 설명, 예시야. 이런 구조로 쓰는 게 제일 좋아. 결론, 이유, 예시, 설명 해도 되고. 결론부터 시작나, 결론부터. 한 달락, 4줄이지, 4줄. 2줄, 4줄 쓰더라도, 그치? 결론부터 쓰고, 이유, 설명, 예시. 설명 플러스 예시. 그렇게 쓰는 거 한 달락은. 됐어요? 그럼 2번도 이제 알겠는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것도 또렷하지 않지만 내용은 답은 썼어. 문제는. 이것도 또렷하진 않지만 내용 답은 썼어. 그치? 근데 합격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야. 자, 사에 나타나는 신문가구와 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의 마지막 문단에 이것도, 그치? 내용은 같지만 뭐가 다르다 이렇게 써버리면 끝인데. 결론. 뭐가 달라? 마지막 문단에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써서 친근하게 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신문과 시는 같은 내용인데 시의 마지막 문단에 일상에서 흔한 경험 부분을 강조했다. 또 생각이 딸려 몰아서 경험을 직접 느낄 수 있다. 그치? 신문관계에 봤던 형식적 내용과 달리 미적인 형식이 더 드러나고 내용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신문관과 시는 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같지만 시는 문학적인 성격이 담겼다. 그럼 문학적 성격은 1, 2, 3, 4 이런 건데 이런 내용에서 문학적 성격이 찾아진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제시문 사회나 결론이 없어. 결론을 먼저 쓰라는 거지. 이렇게. 그치? 신문광고와 시와 같은 광고와 시는
같은 내용이나 광고는 비문학이고 시는 문학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설명을 해도 되고. 이해되세요? 어? 시는 문학이기 때문에 내용을 쓰고 일상언어로 친근하게 경험을 강조했고 생각도 듣고 느낄 수 있는 걸 확장하고 했다. 그죠? 그렇게 딱 하나를 딱 모아서 쓴 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쓰고 신문 광고는 형식적 내용이고 간결하고 장점 쓸 수 있잖아요. 응? 단점. 그러니까 시의 장단점도 있을 거고 요거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신문 광고가 필요한 경우와 시가 필요한 경우가 다 다르겠지. 그걸 써주라는 거지. 그게 요거는 문학 작품 하나만 다 써준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는 신문 광고와 문학,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면 이건 결국은요. 요거만 계속 칭찬한 거예요. 신문 광고하는 사람들이 삐져. 신문사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나와? 한쪽만 찬성하라고? 한번. 시의 창작 방식과 만드는 효과. 그죠? 맞아. 그럴 때는 신문 광고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를 하게 되면 이런 단점이 보강됩니다. 하지만 시를 할 때 이 신문 광고의 장점인 것처럼 요거를 주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러면 양쪽에다가 신문 광고 여기 단점 보완 이렇게 쓰고 요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균형이 조금 맞을 텐데. 아닐까?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이 문학만 칭찬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왜 썼어요? 그러면 그치? 요거의 장점은 이거지만 이 신문 광고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문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학도 이렇게 현실꿈과 다르게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쓰는 것이 되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두 개의 공통점을 쓰라고 하면 반드시 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봐야 공통점이 보여. 차이점을 쓰려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라고 하면 A, B의 공통점, 차이점, 장점, 단점은 항상 구분해야 돼. 14번 뭐라고요? 공통점, 차이점, 장점, 단점은 구분하셔야 된다고. 자, 생각해 보시니까. 자, 이것도 그러면 더 좋은 글을 쓰려면 어차피 신문 광고도 봐야 되잖아. 그제? 신문 광고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 장단점을 본 다음에 문학을 하면 이게 대비가 돼서 훨씬 더 이게 다 설득력이 있었을 거고. 그제? 그 대비되는 설득력을 가지고 또 설명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명확하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한 문장에 뭔가 딱 있든지.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쓰면 이렇게 신문 광고의 이런 특점. 근데 문학은 시로 쓸 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 광고와 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1, 2, 3 이렇게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여기다 추가로 결론 쓰고서 여기다 설명 쓰면 되지. 이유 쓰고. 더 쉽죠? 그게 뭐라고요? 글의 흐름이 잡힌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이걸 조금 두 가지식으로 써서 결론을 쓰고 이유를 설명을 쓰고 지금 네가 이걸 쓰고 싶은 거 설명을 조금 붙인 다음에 공간이 너무 작은 것 같으면 글자가 작은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나 긍정 부정이나 찬반이나 추가 설명이나 아니면 이용 사례나 네가 여태까지 들었던 요거와 관련된 거나 이런 걸 써줘도 될 텐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해하려고는 했어. 내용도. 그리고, 뭐를 써야 되겠다라는 건 잡았어. 근데 이제 내가 바라는 건 뭐야? 그걸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의 기준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줘야 돼. 라는 걸 이제 첫 시간은 됐나요? 네. 여기까지.